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 의견과 탄핵심판 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전문 법칙 이거를 완화한 게 잘못이었다 이렇게 많은 헌법학자들도 지적을 했는데 김복형, 조한창 두 재판관이 이걸 문제라고 지적하면서도 앞으로 엄격하게 적용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왜 이번에는 적용하지 않고 앞으로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 부분도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저렇게 보충 의견이 많이 달린다는 부분은 내부에서 상당히 논의가 진행됐던 부분인 것이고 만약에 저게 그 보충 의견 그 앞에 단서 앞으로 빼고 이거 전문법칙이 적용됩니다라고 했다 그러면 뭔가 사실관계 인정이 달라질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저 보충 의견에 김영도 재판관께서 하신 보충 의견을 제가 읽어봤는데 사실 좀 납득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조금 더 심도 깊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어쨌든 헌법재판의 구조를 토대로 해서 이건 형사재판과 다르기 때문에 피청구인과 공범관계에 있지 않아서 적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적용하지 말자. 그러면 그 이전에 지금 현 계류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이걸 적용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 부분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형사재판과 지금 현재 되고 있는 탄핵심판과는 사실관계는 같아야 되는 거죠. 사실관계에 대한 헌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재판관들의 재량은 당연히 인정해드려야 되는 거고 그런데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이것은 헌법재판의 기본 바탕이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원래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사실관계를 다툼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 왔어요. 이미 확정된 사실관계 내지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 행위가 헌법 법률 위반이어서 이걸 파면이 적당한 여부에 판단하는 것이 그게 헌법재판인데 이번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인정 여부와 관련된 증거 판단에서 저렇게 의견이 갈린다는 것은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다른 사실관계 인정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부분은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관련된 현재 재판관들끼리의 논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컨대 이런 겁니다. 전문법칙을 정확히 적용하지 않다 보니까 아니 대통령이 홍장원 씨한테 전화한 건 인정이 된다. 전화해가지고 방첩사령관을 도와주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방첩사령관이 홍장원 씨한테 몇 명 위치 추적해달라고 했다. 그러면 방첩사령관이 위치 추적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대통령이 장관한테 방첩사령관에게 어떤 임무를 주고 방첩사령관이 홍장원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홍장원한테 얘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식의 뭔가 삼단논법 비슷한 이런 식의 저희가 논리적 사실 인정은 원래 형수법에서 하지 않거든요. 그런 우스꽝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은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